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산산업카드 희망양산카드가 올해 5,000원에서 이제 급식비가 6,000원 인상이 됐다고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도에서 지원 인상이 높아져서 6,000원이 돼서 조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뭔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진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6,000원이 절대적인 단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편의점에서 뭘 사 먹고 있는데, 그리고 김밥집에서 뭔가를 사 먹고 있는데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품목이 제한되는 거죠. 6,000원이면 5,000원이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산시가 재정에 여건이 좀 된다면 우리도 조금은 부담을 더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걸 접하고 건강한 식품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저기 상북이나 이렇게 촌지역으로 가다 보면 그 어린이집이 되게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고 마을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마을 회관이 있어요. 거기 일부 부분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이렇게 빈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 삶의 질이 높아져서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또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삶의 욕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연마을 지역에 경로당이 아닌,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 옆 한켠에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마련되면 이제 뭐 아이와 어르신이 같이 자라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공동육아 나눔터를 한 곳 한 곳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상하북, 원동, 동면 또 이렇게 그 자연마을 쪽으로 확산이 된다면 양산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마을 해관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경로당을 쓰고 있는 외에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그 먼지막 사이에 있는 그런 실적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어떻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잘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안전 경비원 우리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들은 매년 이제 우리가 신흥사랑 통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원을 신흥사는 5명, 통도사는 9명 이렇게 해서 매년 1년씩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 현황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뽑았는데요. 통도사를 보게 되면 주로 여기는 이제 동면 분이 한 분 계시고, 물금업 2분, 국정동 1분, 상북면 2분, 그리고 나머지 한 12분은 하북면 주민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 하북면에 한 분을 보게 되시면 2016년부터 이게 우리가 하북의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채용한 것 같은데, 한 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실 뭐 그분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이 문화재 안전경비원에 그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그 경쟁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그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수표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 우리 문화재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찰의 주지 분이라든가 그러면 해당 국장 스님들 이래 같이 면접을 보는데, 2019년도는 30명이 지원을 해서 11명이 합격을 하고, 2020년에는 26명이 지원해서 9명이 합격하고, 2021년에는 28명이 지원해서 9명이 합격하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역적인 그 제한 때문에 계속적으로 탈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앞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년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뭐 기초환경 개선 분야 지원 사업,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작년에 7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담당자랑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걸 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이렇게까지 반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선심성 사업처럼 느껴지는 분도 제법 있고요. 학교에 뭐 필로티를 학교에 이제 뭐 이렇게 애들이 비 안 맞는 이가리게. 예, 비가리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조금 의문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원어민 보조 교사 배치 지원 15억 신청에 우리가 15억 전체를 이제 배정해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더는 학업 증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9억을 지원합니다. 이 학업 증진 분야는 진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분야 아닐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교육경비 보조 관련돼서는 전체를 놓고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았으면 좋을 테니까.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상담실이 위치가 우리 시청 밑에 여기 건물에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소비자 상담실을 지금 양산시에서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 안에 지금 봉사의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예. 예, 그냥 구성원들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들 이제 보조금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활동비 형태라도 보존을 해드려야 좀 더 나은 이 소비자 상담부터 이제 봉사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 공익활동 단체들이 활동하는 방향성들이 어떤가를 조금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기본적인 단체의 목적이 정해지고 회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체에서 공익활동 자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거나 이런 범위 내에서 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제 소비자연합이 우리 양산시 공공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어떤 연륜에서 우리 공공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수적인 소비자에 대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듯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민간 단체 활동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다들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시가스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5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해에 한 10군데 정도는 하죠. 그래서 우리 5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11곳을 했고요. 지금 2020년 2개 마을 했죠. 예. 예. 상계마을 그리고 내송마을. 예. 아마 내송마을 때문에 다른 곳을 사업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면 2020년에 몇 개 신청? 우리 양산시 우리 일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오랫동안 이제 이 분묘가 계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묘지가 한 15기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고 아시죠? 네. 예. 우리 관습으로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인데, 아니, 지금 우리 다른 일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우리 무단 점령했을 경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무단 점유했을 때는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 예. 사용료는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묘기지권이 이제 무한정의 권리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시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 양산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를 해서 네, 이 이제 기지권들이 계속 이제 연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산에서 이제 막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산단도 제법 많이 이제 우리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최근 산단 입지를 보게 되면 산에 들어와서 산단인가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우리 산업단지는 거의 다 우리 양산 지형이 그렇다는 것도 있겠죠. 사실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예. 무슨 화장품, 시청 앞에 있는 화장품인데 시청 앞에서 상북 주민들이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뭐 누구는 추진하고 누구는 오락가락 누구는 나몰라라 상북 주민만 숨막히네 석계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2013년 8월 상북면 주민들이 모여서 뭐 천의 소리 이렇게 해서 석계 산업단지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이렇게 해서 대단히 그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고요. 주거지역 위에 주거지역 뒤에 산을 절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여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거기 개발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양산 시민들 목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하이슨 마이삭 두 태풍이 오고 나서 우리 산단의 그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유실된 곳입니다. 예, 예. 지금 평가를 하시고 이제 예전에 무너졌던 이 패널식 옹벽 구조물에 다시 진입도로 부분은 37억입니다. 37억입니까? 예. 총 사업비 214억은 그거는 저 대동정밀 뒤에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게 아마 그거. 총 사업비 214억은 전체 사업이고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복구 현황은 지금 여기는 3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석회 산단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양산시하고 태영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해서 여기는 3천 몇백억 들은 거 알고. 지금은 이제 공장들이 좀 들어와서 안착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피해 손해 공사가 잘못 시공됨으로 인해서 얻는 손해들은 고스란히 양산시가 지금 떠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투자 유치가에서 지금 36억 상당 그리고 도로관리가에서 214억 상당 그럼 총 거의 한 300억 가까이가 양산시에 고스란히 우리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우리 준공전에 착공일이 진입도로가 2016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2018년 8월에 했고요. 그 준공 전에 이 진입도로가 균열이 일어나서 한번 재시공한 적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인이 뭐였던가요? 그 패널식 옹벽 자체에 이제 변형이 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절도 3에는 이제 균열이 일부 발생을 해가지고 예. 보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상부 격자 블록 앵커는 21에서 31m 적용했으며 인발 톤수는 40톤. 하부 패널식 옹벽은 앵커는 1단 15m, 2단 21m 적용해서 인발은 40톤 적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렇게 조금은 위에 상부에 균열이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예상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렇게 우리 패널식 옹벽이 무너졌을 전체를 드러내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 2018년 8월 준공 그 당시에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닐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뭐 박재우 의원님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게 애초에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처음부터 이런 공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뭐 차치하고서라도 첫 번째로 진입도로 공사 준공하기 전에 대한통목학계에 우리가 검증을 거친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 사실을 발견했더라면 시공업체에게 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물리고 그때 우리도 뭐 25% 뭐 경남개발공사 25%또 태영 50% 이렇게 하면서 각자 비율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드는 모든 비용들이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다 따앉게 됐는데 그때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뭐 태영이나 경남은행에 좀 더 많은 부담을 주면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행자부나 국토부에서도 이게 이제 자연재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지금 이래 보수공사를 하는 뭐 돈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매덕이 들어가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왜 그까지 검토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뭐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뭐 보강공사를 한 것 자체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 견디겠느냐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자연재해라 하는 게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우리 산단은 산에 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양산 지역에 지금 산단이 산에 지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이번에 사고는 유독 이제 석회산단에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다른 곳은 석회산단보다 더 이전에 지어져 가지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옛날 공법들이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은 산단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애초에 집행부가 대한토목학회와 그때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진단을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산단이 무너지고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